이 여름에 일산 쪽으로 올 일은 거의 없었는데 어. 예, 여행 오는 것 같았어요. 와, 여행 오듯이 예. 그렇게 오셨군요.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게으른 자를 위한 수상한 화학책까지 지난 저서들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들고 오신 책은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이고요. 여기 이 앞에 작가 소개, 책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화학 현상에 대해서 아내와 아이 그리고 키우는 반려견에게 설명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급기야 이들의 귀에서 피가 나서 네, 이제 더 이상 못 듣습니다. 그 네. 소리가. 귀에 피나겠다 피나겠다 하는데 진짜 피가 난 거예요. 네, 아, 거의 그럴 수준으로. 그 이제 과학자라는 직업 자체가 네. 이렇게 뭔가 좀 잘못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음.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 똑바로 알려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힘들죠. 네. 그래서 다른 희생양을 찾은 게 이제 일반 대중이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제 희생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희생양으로서 기쁩니다. 예. 네. 실은 뭐 그 인터넷에 꿀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꿀팁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몸을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제가 네이버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 과학자로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 그럼 그걸 모았다가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지인들에게는, 아니면은 그때그때 바로? 그 네이버 연재를 할 때는 네. 이제 제가 그 댓글에 그 Q&A 같은 걸 해서 아, 그 질문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뭐 청소 어떻게 하느냐, 뭐 벌레 어떻게 죽이느냐 이 모든 것들 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이제 화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어, 아는 한에서 네.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 일상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번 책,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 읽으면서는 아, 그러네. 진짜 화학이야말로 너무 일상에 많이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화학자로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학 그러면은 그 인공화합물 그리고 음, 독극물 네. 이런 키워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이제 화합물이죠. 그리고 아,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 그쵸. 그런 부분들은 간과가 돼 있고 음, 그런 어떤 무서운 키워드만 있으니까 음, 정작 그 피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피하지 않고 네. 또 취해야 되는 것은 취하지 않고 이런 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는다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게으른 자를 위한이 붙는 이유는 뭔가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네. 실제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할 때 음. 내가 몸을 써서 청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그 공략할 그 네.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쵸. 있다면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청소를 할 수가 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는 쓰지만 몸은 음. 게으른. 이게 이제 네. 게으른 자의 조건입니다. 아. 무조건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좀 머리는 편해지는 써야 거네요. 됩니다. 예. 머리는 써야 한다. 알고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그 염라대왕이 등장하는데 예. 캐릭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염라대왕 캐릭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약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약은 꼭 물과 같이 먹어. 음식 궁합도 조심하고 그래야 이승에서 푹 쉬지. 괄호 열고 저승도 편하긴 하다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보면서 아찔해져서 그래 이승에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독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예. 해독 주스부터 예. 시작해서 뭐 예. 디톡스 요법 음.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도 그 궁금합니다. 정작 독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설탕은 아주 명백한 독이고 네. 술도 알코올도 명백한 독이고 이런 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겪다 네. 보니 그게 독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은 나빠지니까 뭔가는 먹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근데 실제는 나쁜 독은 피하는 게 정석이지 뭔가 먹어서 나를 다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사실 근원적인 부분부터 꼬인 그 음, 지점을 딱 이렇게 발견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홍은심 님이
와, 과탄산 구연산 청소법 알려주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하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일상생활의 청소법들 공유하면 또 많은 그 독자들이 그 이제 연재 지면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반응도 들려주시죠. 이랬더니 어쨌더라. 예, 이제 사진을 올리는 분도 있었어요. 음, 예,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 화장실 그 샤워 유리 있잖아요. 네. 그걸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어, 그 비포 앤 애프터를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 변기 그저 욕조 있죠. 네. 욕조에 이제 원래는 칙칙한 색깔이었는데 이제 광이 나더라 뭐 이런. 와. 아니, 이런 꿀팁들을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원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교수님의 삶은 그러면 몸은 게으르시게 편하게 되셨나요? 실제는 이게 시작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그 예, 전보다 예. 이제 그때 그, 계기가 된 예. 거군요. 그 이전에는 뭐 바쁘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음, 많으니까.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살림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자주 뭘 닦아야 되고 이래서 네.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해보니까 잘 되니까 또 따라오시고 음, 또 질문도 더 많아지고. 예, 공감하시는 예. 분들도 많고요. 자, 이 책 보면서 우리가 이 말 진짜 많이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끓이면 괜찮아, 소독돼. 음,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뭐 이제 균도 죽어. 이런 얘기 예, 많이 하는데 예. 책 보니까 끓여도 소용없는 거 되게 많던데요. 많죠.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보고독이나 아, 그 조개가 네. 그 적조가 발생한 다음에 음, 조개가 그 적조를 먹고 몸에 쌓는 독이 삭시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삭시톡신이나 보고독, 테트로도톡신 같은 것은 음, 그 작은 분자인데 열을 가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어, 예, 그대로 우리가 그걸 먹으면 그대로 이제 몸에 들어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야죠. 그죠.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가? 물론 책에는 좀 나와 있긴 예. 한데요. 그 가장 큰 기준은 실제는 독이 그 큰 단백질이냐. 네. 단백질인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변성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음, 들어 그 달걀을 삶으면 흰자 부분이 하얗게 네.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변성인데 음, 이제 단백질은 고온에서 끓이면 변성이 되어서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보고독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개 속에 들어있는 그런 독 이런 음, 것들은 일반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런 게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쵸. 그러니까 그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냥 피하라고 어, 그러면 꼭 그 구조를 몰라도 되는데 음, 그럼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럼 외워야죠. 어, 보고는 뭐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 네. 예, 그렇게 전문점에서 요리하는 것만 예. 전문점에서, 그리고 조개도 적조 발생 후에는 음, 먹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여름에 조개, 그 음,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비브리오 균이 있어도 그건 삶으면 돼요. 그 어, 경우에는. 근데 이제 조개를 여름에 날것으로 회로 네. 먹는다든지 그건 좀 위험한 거죠. 그쵸. 이런 기준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음. 좀 피할 수가 있겠죠. 책에 보니까 진짜 구체적인 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도 아 진짜 이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보통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많이 상할 수도 있어, 부패할 수도 있어,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산지서 바로 하면 신선할 거야라는 음, 믿음으로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한 예, 조개가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믿지만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 같은 경우도 민물 고기에 음. 회를 드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름에 보면은 이제 천엽 이런 걸 하면서 음. 생선 잡아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뭐 간디스토마 이런 경우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 또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좀 덜 익히고 먹으면 네. 이제 그런 또 기생충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어, 안전한 것을 알면 그러니까 음, 안전한 방법을 알면 따라하면 되고 네. 내가 좀 뭔가 모르겠다 좀 겁이 난다 음, 그러면 일단 피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끓이면 되는 거 아닌 색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 책 통해 알았고요. 보거 먹을 때 뭐 미나리라든지 네. 식초가 그 보거 독을 없애주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왜 그것이 이제 독을 줄여준다고 믿게 그게 된 걸까요? 그게 이제 실제는
애매한 지식이 사람을 음. 죽이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화학 그러면은 중화 반응이라는 얘기를 해요. 중화. 어. 그러니까 중화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산하고 염기 두 네. 성분이 만나서 그 이게 화학 pH라는 게 있는데 그 중성이 되는 네. pH가 7이 되는 그런 산 염기 반응인데 이걸 이제 중화라고 해요. 네. 근데 그냥 뭐 아무 거라도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은 뭐 독이 중화가 된다는 이런 전혀 산 염기 반응이 아닌데도 중화라는 얘기를 쓰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거 같은 경우에 그 테트로도톡신은 네. 뭐 식초를 넣든지 뭘 하든지 없어지지 않아요. 중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나리 넣고 끓여도 음. 또 식초 아무리 때려 붓고 끓여도 네.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민영님, 우와, 화학이요? 뼛속까지 인문학적인 저인데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일상 속 화학으로 영역 넓힐 수 있겠네요. 귀 쫑긋할게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교수님 따라오시는 그 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화학 낯설어 했다가 나 화학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네 발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 독자의 4분의 3이 네. 실제는 여성분들이세요. 주부. 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30대부터 이제 50대까지. 네. 그 독자층이 제일 많은데 음,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화학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학교 다닐 네.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제 이런 그 글을 읽고 또 따라 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해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렇죠. 알게 되니 재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집안에 있는 뭐 식구들, 네. 남편이라든지 그 아이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생각을 또 전파도 하고. 예.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예. 지금 아마 그분들이 옆에 있는 그래요? 분들을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악도 골라오셨는데요. 첫 번째 곡은 무엇인가요? 김광석의 이제 서른 즈음에란 노래인데요. 네. 예, 이게 그 제가 누구나 이제 어려운 시절이 있죠. 이게 인생이 좀 잘 안 풀릴 때.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말과 30초 이 정도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곡 듣고서 우리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릴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블랙피쉬에서 펴낸 책입니다.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을 품고 오신 이광렬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은 무엇을 그려주실지 마음 정하셨나요? 예, 뭐 그 강아지 한 마리 그릴게요.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얼굴? 네, 왜 강아지죠? 그냥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 좋아해서 그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귀에 피난 그 강아지 반려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인 강아지. 예. 우리 곁에 있는 정말 예,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죠. 네, 오늘은 강아지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김지희님은 에디션 보거 아닐까요? 하셨는데. 뭐 보고는 그리기가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냥 그리면 너무 빵빵할 것 같아서. 네, 윤명숙님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 나오셨네요. 책 보고 과탄산소다 사서 오래된 컵, 흰옷 꺼내서 예전 모습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와. 반갑습니다. 다들 뭔가 효과 보신 분들이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서혜진님, 이과임에도 주기율표 못 외워서 화학 포기한 사람인데 오늘 이광렬 작가님 말씀 들으니 화학이 재밌는 거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네, 화학이 정말 재밌는데 학교에서 아직도 주기율표 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주기율표 외우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주기율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원소들의 위치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다른데 그 몇 네. 가지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원소의 순서나 막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네. 교육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주기율표 머릿속에 이렇게 열차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위치, 어디에 어떤 게 위치하고 있는지 약간 그러니까 그 공간을 봐야 많은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조금만. 우리가 아마 한 5개만 알면 될 거예요. 원소 5개만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의 다 설명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4184 쓰시는 카페인님, 지금 힘주어가며 마룻바닥 닦고 있었는데 걸레를 놓게 되네요. 머리 써서 게으른 청소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예,
책 한 권 나가겠네요. 네. 그러네요. 머리 써서 게으른 청소하고 싶다. 네. 네. 조금 더 똑똑한 청소. 7906 쓰시는 카페인. 요즘같이 화학이 생활에 밀접한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오늘도 귀 쫑긋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요즘 그 여름 청소 그리고 화장실 청소 뭐 이런 음.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갑자기 바빠집니다, 마음이. 자, 이 책에 있는 수많은 얘기 따라가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겼어요. 이게 그냥 저의 상상인데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네. 독극물 접하면 갑자기 막 그 배우가 연기하면서 쓰러지고 죽고 이러잖아요. 예. 이런 장면 많이 접하시나? 보실 때마다 약간 화학자로서의 어떤 또 지식이 가동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전 네. 그냥 독을 먹고 죽었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무슨 독일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하죠. 그쵸? 예. 그런 생각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독일까까지 가지 않았는데 보통 저는 예. 거기까지 생각을 그러니까 하신다는 뭐 예를 거죠. 들어 뭐 보고 독으로 죽였을까 아니면은 그 남미에 사는 그런 개구리 독으로 죽였을까 뭐 이런 등등. 좀 더 방법적인 예, 것들을. 예. 네. 아니면 뭐 피마자 껍질에서 독을 빼내서 죽였을까? 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피마자 껍질 얘기 또 여기 피마자 기름 얘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고문할 때도 쓰이고 그 피마자 기름 안에 있는 그 리친 맹독성 물질 예. 얘기를 쓰셨는데 무섭던데요. 무섭죠. 네. 실제 예전에 그걸로 이제 사람을 암살하려고 시도도 있었고요. 예. 음. 그러니까 피마자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이제 왜 애들이 어릴 때 막 뛰어놀면은 시끄럽고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기름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음. 설사를 할 테니까 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 그냥 뛰지 못하게 쓰는 네. 용도로 그냥 기름을 쓴 거고. 근데 이제 피마저 기름을 짜내고 나면 그 껍질 있죠. 껍질에. kop질 속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맹독성 물질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우리 호흡기나 가루로 만들어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즉사를 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런 위험한 거. 근데 책을 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상상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게 꼭 변태 같은데. 변태 아니에요. 아니,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식이 있어야 이게 다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 네. 이런 영화라든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좀 과장된 것들이 그렇죠. 있기도 연출된 있는데, 것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는 현실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뭐 사람이 불을 뜰 틈도 없이 그냥 정말 쓰러져서 네. 죽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는 그런 그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지식이 있으면은 좀 더 알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런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독극물 그것만이 독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일상 천지에 다 독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 책 보면서 야, 고사리도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사리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고사리가 실제는 그 고사리 생고사리 네. 고사리 속에는 그 프타킬로사이드라는 그런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고사리 나무를 손질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팔팔 끓이고 말리고 네. 이제 우려내잖아요, 그죠? 그쵸. 그 우려내는 과정 중에서 이 독은 없어져요. 근데 고사리를 그냥 뭐 살짝만 데친다든지 네. 그럼 원래 비린 맛이 나죠, 고사리가 살짝만 데치면. 근데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오랫동안 삶지 않고 그냥 짧게 삶아서 뭐 이걸 데쳐서 나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네. 그 독이 그대로 있고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운이 나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그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여성분들. 근데 그때 강낭콩을 그 보면 좀 딱딱하게 너무 딱딱하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강낭콩을. 예, 콩을 좀 푹 삶아야 되는데 음. 살짝 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게 그 콩에는 이제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강낭콩에 많아요. 이게 삶으면은 그냥 우리가 먹으면은 근육이 되는 단백질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생으로 그걸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뱃속에 들어와서 뭐 배탈도 나게 하고 복통도 나게 하는 건 독이죠. 그래서 그런 뭐 콩은 푹 삶아야 되고 그쵸. 고사리도 실제는 그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게 고사리가.
뭐 비타민 식품이 아니고 네. 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비타민은 뭐 다른 데서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콩이나 고사리는 단백질을 얻겠다 이런 명백한 그러니까 명확한 그 구분이 목표를 필요하네요. 가지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삶아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네. 끓이면 독은 다 죽어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채소나 이런 것들은 좀 생으로 먹어야 영양분 파괴가 덜 될 거라고 예, 믿는 그런 게 또 그, 있잖아요. 그걸 좀 얘기를 좀 더 네. 해보면은요. 뭐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음. 이런 채소의 경우에 실제 거기에 이제 비타민들도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삶는 분들이 있어요. 물에 넣고 삶으면 네. 다 익히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쵸. 근데 이런 화합물들은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좋은 성분이. 네. 근데 외려 이런 것들은 또 전자레인지 안에서 짧게 오. 뭐 10초, 20초만 돌리면은 이게 다 익죠, 그죠? 네. 그러면은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서 있거든요. 아,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러니까 이런 전자레인지를 것들은 외려 활용하라? 전자레인지를 쓰는 아, 게 훨씬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네. 물에서 녹아서 좋은 성분이 물에 녹아 나가거나 그 높은 온도에서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화합물의 성질을 알면 네. 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한 정보들인 것 같아요. 지금 강민기님 들으시면서 약과 독은 같은 거네요. 책 읽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과 독은 다른 거지만 다른 거지만 약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죠. 좋은 음식을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은 그쵸. 약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독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좋은 거에 나쁜 게 들어가니까 결국 나쁜 게 이기죠. 아, 예.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청산가리 냄새를 아몬드 냄새라는 게 제일 오류라던데요. 피마자 껍질이 맹독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으신 거와 함께, 네. 아몬드 냄새가 청산가리 냄새 정확하게 오류는 아니고요. 아, 그 아몬드 중에 네. 쓴 아몬드가 있어요. 음, 그리고 복숭아 씨나 살구 씨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실제는 우리 위 속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 청산가리가 위 속에 들어갔을 때 만드는 화합물하고 똑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 복숭아 씨, 살구 씨, 그리고 쓴 아몬드, 우리가 먹는 아몬드 상관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쓴 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생으로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청산가리가 만드는 KCN이 HCN으로 바뀌어요. 네. 산을 만나서 어, 마찬가지 이 화합물도 배 속에 들어오면은 그 화합물을 HCN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와. 실제로 복숭아 씨 같은 것을 한 40개 생으로 네. 먹으면 사람 죽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네. 먹을 일이 없죠, 다행히. 근데 다행히 없는데. 옛날엔 드셨어요. 예? 예전에요? 실제로 복숭아씨 40개를? 제가 클 때만 해도 네. 저기 그 오일장 장터 있잖아요. 네. 복숭아 씨 모아서 팔고 그랬어요. 아, 무슨 살구 씨가 씨. 또 이제 건강에 좋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위험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그렇죠. 모르면 정말 위험한 거죠. 네. 자, 진짜 얘기할수록 약간 아찔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이번에 준비하신 곡은 무엇인가요?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인데 이제 40쯤에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네. 이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곡입니다. 좋습니다. 이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을 출간한 이광열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곡해 오신 이 음악들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하시면서요. 지금 박용리님, 이광열 교수님 노래 취향이 어쩜 저랑 같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 박양숙님은 독성이 1도 없는 선곡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유독하지 않은 선곡들입니다. 최윤정님, 삶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분이라는 게 노래 선곡에서 묻어나며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적용하게 해주시네요. 읽을 책들이 쌓여있지만 오늘 입추에 소개받은 이 책 저장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나의 삶의 궤적과 함께 음악을 오늘
거기에 맞게 골라오셨습니다. 우리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아찔한 세계 계속 있죠. 지금 0122 쓰시는 카페님. 사과 씨도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과일 씨앗은 다 위험할까요? 지금 서혜진님은 살구 씨는 괜찮으렸나요? 살구 씨가 피부 미용에 좋다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뭐 모든 씨앗이 다 위험한 건 아닌데 그 씨앗 중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독을 모아놓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육 부분은 동물들이 와서 먹고 그러면서 그 어, 와중에 씨앗도 씹어서 먹는 동물들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씨앗에 독이 있으면 식물 입장에 운이 좋다면 동물이 음, 먹고 죽으면 이제 그게 아, 거름이 되겠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는 그런 식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생존을 하고, 위한 거네요. 예. 어,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뭐 해바라기 씨앗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독이 없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음, 하지만 사과 씨, 뭐 살구 씨, 복숭아 씨, 그리고 음, 쓴 아몬드, 우리가 먹는 이렇게 네. 달콤한 맛이 나는 아몬드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맞죠. 조심하는 예. 것이 좋다라고 하셨고요. 고사리 꼭 삶아서 익혀 드시고요. 물 네. 우려내고, 물로 삶아서 우려내고 예, 버리고 그 과정. 예,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조상들이 나물을 해 먹은 거. 이거 네. 진짜 지혜의 산물이더라고요. 천재적이죠. 예, 아, 그 우리가 예전에 초근 목피, 예,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산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나물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묵나물을 만들어 드셨죠. 음, 삶아서 말리고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거를 불리기 위해서 또 끓이고 그리고 그쵸. 끓였죠. 그런 과정에서 독이 있는 성분은 빠져나가고 음, 이런 이 나물들이 실제는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했을까? 근데 네. 실제는 그 식물에서 그런 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똑똑하게 네. 정성스럽게 만든 그런 나물들이었습니다. 김영민이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시네요. 저도 빨리 책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비타민 D 얘기해 볼까요? 비타민 D. 음. 비타민 D가 그 무협지 속 그 내공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쌓아놔야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증상들이 있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고함량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지용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용성인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쓰일 때 쓰이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음, 근데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들은 네.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은 지방 속에 축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이 쌓이면은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비타민 D에 보면 매일 먹는다면 어느 정도 용량 밑으로 이런 네.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책에도 제가 써놓은 게 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매일 먹는 양이라면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고용량 그걸 매일 먹게 되면 결국 병을 얻게 될 거예요. 예. 건강하려고 먹은 음. 영양제인데 예. 오히려 병을 부를 수도 있다. 우유 얘기도 좀 예. 놀라웠습니다. 우유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돼. 원래 약은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안 되는데 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네. 그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에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실제 뼈가 있으면은 뼈의 표면에 붙어요, 얘들이. 그래서 어,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뼈를 녹이는 어떤 세포가 있는데 네. 그 세포가 오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게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예요. 음, 근데 우리 마시는 우유 속에는 칼슘이 있죠. 네. 이 칼슘에 이 약들이 붙어서 아, 같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제가 우리 몸에 뼈에 붙어야 되는데 거기 못 붙고 그냥 우유에 칼슘이 붙어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 약효가 없게 되겠죠. 그쵸. 예,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이제 항생제의 경우에도 역시 이 칼슘이나 이런 데 잘 붙어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세균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우유에 칼슘에 붙어서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효과가 음. 떨어지겠죠. 예, 뭔가 이런 덫에 걸려서 빠져나가는 예,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항생제가. 예. 그러면 좀 무소용일 수 있다. 음. 그리고 우유, 돌 전 아기들이 아주 갓난 아기들이 우유 먹는 것도 예.
그 위험하다고요. 우유가 소젖이잖아요. 네. 소들이 굉장히 빨리 크죠. 그걸 보면은 실제는 모유는 단백질 두 가지가 있죠. 유청 단백질이 있고 네. 회의라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세인 아, 카세인이라고 부르는 이 네. 두 가지 그 단백질이 있는데 모유에는 이 유청 단백질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유에는 이 카세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백질의 조성이 다르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 양이 그 비율을 따져보면 훨씬 더 단백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한테 이 생우유를 먹이게 되면 애들이 신장이 그걸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돌 전에는 그 생우유는 절대 먹이면 안 되고 모유를 먹이든지 아니면 조제 분유 이게 조제가 들어갔죠. 네. 그 단백질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에 보면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이 관련 정보들을 잘 알고 관련 책도 꼭 챙겨 보면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네.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 책에도 아마 쓸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많이 참조했던 책이 삐뽀삐뽀. 삐뽀삐뽀 119인가 맞아요. 나와 그 있었어요. 책이 있죠. 그걸 보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실제는 그러한 그 내용들에 또 재밌는 그 화학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 책에도 조금 녹여 넣기도 했고요. 꿀도 위험하고요. 꿀. 실은 꿀은 원래 그 속에 설탕이 굉장히 많죠. 네. 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꿀 속에 있을 때는 동면 상태로 있어요. 이게 자연에서 우리가 채취를 하죠. 네. 그러니까 세균이나 이런 거 당연히 있는데 하지만 우유에 갇혀서 동면 상태로 있다가 이게 이제 배 속으로 들어오면은 네. 어른의 경우에는 이 세균이 들어와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금방 배출이 돼요. 네. 우리 이 소화 활동이 빠르니까. 근데 어린애들의 경우에는 이게 느리죠, 소화가. 그러니까 배 속에서 세균이 깨어나면서 이게 그 세균이 독소를 뿜어내게 되면 애들이 몸이 그냥 축 근육이 퍼져버리고 이제 이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꿀을 먹여서. 네, 꿀을 먹여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음악을 듣고 그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예, 그 바즈 스케그의 노래인데 We Are All Alone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50대 네. 50대가 되었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그러면서 또 제가 대중화 책도 쓰고 뭐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조금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럴 때 또 나름 위안을 받았던 그런 네. 곡입니다. 이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을 쓴 화학자 이광열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후지님이 책 제목 못 들었는데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데 지금 들으셨죠? 게으른 자를 위한 아찔한 화학책이고요. 이민영님이 이광열 교수님은 정말 육아도 살림도 너무 잘하실 듯해요 하셨거든요. 어떠신가요? 저는 어쨌든 육아나 살림이나 가족이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이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거다. 네, 모두의 분담이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와이프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편이고. 요즘은 육아와 살림을.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제가 너무 바빴을 때는 이제 네. 아내가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근데 진짜 저도 사연 보면서 공감했던 게 교수님이 오늘 북카페에 오시자마자 처음에 이제 청소 얘기하셨잖아요. 욕조 이제 그 청소 전후 보내주시는 반응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때는 뭔가 느낌이 약간 제가 느낀 이미지가 좀 청소 전문 업체 대표님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아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주의해야 할 아이들의 뭐 삐뽀삐뽀 얘기하시면서 할 때는 또 육아에 관한 조언을 해주시는 전문가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저 화학자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이 말씀하실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방금 전까지는 아무튼 이 약에 대한 얘기, 우유 얘기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옥수수 수염차 얘기더라고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더. 예. 그 옥수수 수염차는 그 우리가 알려진 거는 이제 이뇨작용, 커피처럼 음.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 옥수수 수염차에는 이제 비타민 K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네. 들어보죠, 비타민 K는. 근데 네. 이 비타민 K가 하는 일이 우리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좀 도와줘요. 음. 그리고 푸른 채소, 우리가 채소들 네. 이런 거에도 역시 이파리 채소에는 이 비타민 K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혈액의 응고를 좀 도와줍니다. 음. 근데 그 어떤 분들은 혈액이 응고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와파린 네.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액이 계속 묽어야 심장이 펌핑을 했을 때 피가 묽어야 잘 도는 어.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를 약하고 와파린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이 와파린과 뭐 식단을 채소 위주로 그렇게 네. 드시면은 약효가 완전히 떨어지고 정말 위험할 수도 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 좀 조심하시면 이 좋겠습니다. 와파린 얘기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요. 화학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는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운 얘기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하셨어요. 이런 반응들 들으실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네. 이게 화학이 꼭 위험하거나 뭐 폭발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맞아요. 화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음. 이런 상식 정도는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하나를 이 책 통해서 바로잡게 된 것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상추 먹으면 졸린다. 근데 그 상추는 뭐 상추 우리가 식사 때 먹는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되려면 이 상추를 막 한 밭대기를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뭐 아까 우유도 얘기했고 책에 뭐 자몽 주스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옥수수 수염차도 나오지만 이런 음료 한 잔이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떻게 크게 그럴까 싶었는데 그게 아닐 수 아닐 있겠더라고요.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런 습관이 될 수도 음, 있으니까. 박현진님, 더운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멈추고 라디오에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책 다 전달하진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많은 카페인님들 더 많은 정보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이 책 선물 받으실 분은 미리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906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양정현님,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0191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이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명단 확인하시고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업이 궁금했는데 벌써 새로운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또 나올 네, 예정이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실은 요런 책들은 이제 어른들과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생들 네. 이런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초등 일타 과학이란 걸 썼어요. 제목은 좀 초등 1타 과학. 예, 그 이야기로 배우는 그런 그 과학책. 예, 그래서 아, 애들이 교과서를 공부할 때 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개념들을 좀 쉽게 풀어놓은 그런 음. 이야기고 이번엔 또 그런 책조차 힘들어하는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앞에 한 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을 위해서 네. 수상한 동물원에서 만난 과학이라는 것을 써서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그 13일인가요? 그때 어, 출판된다고 합니다. 수상한 동물원에서 만난 과학. 이렇게 지금 어린 친구들, 그리고 이런 책도 더 힘들어할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런 얘기들 통해서 다양하게 과학을 좀 일상화, 쉽게 친밀하게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바라는 것은 좀 이 주부 그리고 꼭 주부가 아니라도 음,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네. 화학 또는 과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음, 좀 더 과학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쵸.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잘못된 좀 정보에, 더 건강하게 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제가 바라는 것이 좀 그런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얘기 살짝 했지만 이 책 통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카페인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허밍어반 스테레오 요조가 함께한 커피 한 잔 어때?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